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사례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흔한 재수술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매부리 수술을 하고 나서. 네. 안녕하세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비앤영 김희성 원장입니다. 김희선 원장입니다. 김지선 원장님 대학에 계실 때 첫 번째 코 성형 수술을 대학병원에서 받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재수술이 좀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대학병원에 와서 또 코 재수술을 하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병원에서 만나는 그런 재수술 원인은 단순한 미용적인 불만족보다는 코끝이 가라앉았다든지 콧등이 안장코라고 쇠들이라고 하잖아요. 안장코라는 좀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생겨서 문제들. 코가 많이 병원까지 막힌다든지 오겠죠. 예, 네, 이런 네.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나서 뭐 많이 휘었대거나 뭐 꺼졌대거나 그렇죠. 뭐 주저앉았대거나 뭐 네.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수술을 이제 하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코끝이 불만인 경우도 있고 콧등이 뭐 불만인 경우도 있을 거고 수술 후에 변형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뭐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코끝, 콧등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네. 생각한다면? 가장 많은 그 재수술의 원인은 모양 불만족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끝에 대한 불만족은 가장 많은 것이 코끝 처짐입니다. 코끝이 수술 후에 6개월에서 1년 때쯤 가라앉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또한 그 외에도 코끝 연골이 비친다든지 도드라져 보인다든지 코끝이 정말 뾰족하다든지 아니 뭉툭하다든지 들창코라든지 아니면 비주가 들어갔든지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오시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사례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코 성형을 했는데 코끝이 나중에 처졌다. 뭐 네. 그런 때는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 코 기둥, 비주라고 하는 부분의 지지가 중요한데요. 그 지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때는 우리가 연골을 덧댄다든지 아니면 연골을 다져서 적절히 포켓을 만들어 거의 주입을 한다든지 하는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만약 코끝 지지까지 약해졌다는 경우는 지지대를 연골이 이식해서 다시 만들어주는 재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거는 뭐 비중격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자가 연골, 지중격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늑연골을 쓸 늑연골을 수도 쓰는 경우도 네. 있고 네. 코 성형 후에 뭐 코가 휘어 보인다 뭐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수술을 하나요? 이식물 자체, 예를 들어 실리콘을 넣는데 그것이 변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연골 같은 게 힐링되면서 좀 틀어진 경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흡수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도 다 실리콘을 다시 삽입하든지 맞춰서 아니면 부분적인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흔한 재수술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제 매부리 수술을 하고 나서 네. 매부리가 좀 덜 깎였다든지 네. 아니면 너무 많이 깎여서 이게 패였다든지 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콧등을 피부를 다시 열어서 매부리가 남은 부분이 연골 부분인지 뼈 부분인지를 확인하고 다듬어주면 되고요. 약간 패이거나 좀 더 흡수된 부분이 있으면 연골 이식을 통해서 반듯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재수술 환자들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코막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 안에 이식물이 좀 삐뚤어져서 코를 막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비공 협착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뭐 비주가 터졌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코가 막히게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것들은? 제일 좋은 거는 그분이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비강을 내시경이나 비경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CT 같이 찍어서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학적 검사로 환자분이 코막힘을 호소할 때 어떤 뭐 동적 허탈이 있는지 좁아진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이 다 비밸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인데 그 부분을 교정하느라 비밸브 교정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장 심각한 뭐 코성형의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또 구축코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구축코가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축코는 뭐 이식물의 삽입이나 이제 또는 염증이 생겨서 가장 이제 유연한 코끝 부분이 수축하면서 뒷장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연골이 약화되는 것도 있지만 피부 부분이 손상을 입어서 피부도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탄성이 없어지고 코가 늘어나지 잘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늑연골이라든지 자가 연골로 튼튼한 구조를 다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김지선 원장님을 모시고 코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 재수술은 아무래도 또 한 번의 실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해부학적 지식이 많고 또 굉장히 테크닉이 뛰어난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앤영 김희성 원장이었습니다. 김지선 원장이었습니다.